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9년 만에 정계에 복귀해서 여전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원주시갑 국회의원으로서 원주 권역을 비롯한 강원도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이광재 의원인데요. 공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미래 정책 연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이광재 국회의원과 함께 도내 현안과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광재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애들 쓰였습니다. 특히 간호사 선생님들, 공직자 여러분, 사회복지사 여러분 각별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2월부터는 우리가 백신 접종과 우리가 치료제 투약이 있을 예정입니다. 마스크 없는 세상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난해를 좀 먼저 돌아보고 싶은데요. 좀 참 다사다난했던 해였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중앙 정치권 이슈도 끊이지 않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지역에서도 고충이 컸습니다. 좀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좀 돌아보셨을 때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 있으실까요? 제일 아쉬웠던 점은 어쨌든 여야가 좀 타협하고 이러지 못하고 지지고 볶는 게 제일 죄송스러운 일이 가장 아쉬운 점이죠. 근데 의원님께서 또 활발하게 활동하셔서 2020년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도 선정이 되셨잖아요. 좀 한편으로 좀 의미 있었던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가장 보람되게 느꼈던 거는 이번에 강원도 8분의 국회의원들이 좀 똘똘 뭉쳐가지고 역대 최다 예산을 딴 건 강원도가 뭔가 뭉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을 좀 가진 한 해였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9년 만에 돌아와서 특히 교육, 그다음 건강, 그다음 국민 소득, 일자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박차를 가했던 건 뉴딜에 열심히 했던 건 보람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지난해 원주를 비롯한 도내 현안 관련해서 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성과 있었나요? 글쎄 제가 도지사 출마할 때 공약이 여주 원주가 철도 연결하는 거였는데 이제 이번에 예산을 땄잖아요. 그런 면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수서 광주, 수서 여주, 원주, 강릉 이렇게 이제 강남하고 연결되는 한 축이 생겼고 강릉 제진 철도도 이철규 의원님, 공성동 의원님 다들 열심히 해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의미 있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수명 100세 시대 인간이 왔기 때문에 생명과학이 미래 산업인데요. 네. 그런 면에서 춘천의 정밀 데이터, 의료 데이터, 그 다음에 영동권 지역에서는 스마트 양식 이와 관련된 예산을 딴 게 미래 산업의 기반을 만든 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또 이제 정치권이 공주에서 원팀을 이뤄서 이런 좀 성과를 거뒀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강원도 국회의원들 다들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가 달라졌는데 이게 예산 규모도 크고 액수도 많아지고 건수도 많아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모두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네, 또 의원님께서 현재 좀 K-뉴딜위원회 총괄 본부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 또 2021년 최대 현안 중 하나가 바로 뉴딜과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이 내 삶, 내 지역을 바꾸는 손에 잡히는 뉴딜을 위해서 이 광역철도망 확대 그리고 주거 뉴딜 제시하셨는데요. 최근에 이 KTX 이음 시승식 참여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원주 저천 이 복선 전철 개통 의미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여태까지 안동까지 가려면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KTX로 제천까지 간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부산, 경남, 울산은 자체 광역철도망으로 광주, 전남, 대전, 충남북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은 2천만이 사는 수도권과 연결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권 광역경제권 시대를 열자. 그러려면 철도가 1시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년에 50만 명이 귀농귀촌을 하거든요. 수도권의 귀농귀촌을 이루려면 결국은 철도와 연결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출퇴근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드렸던 거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제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시속 1000km짜리 하이퍼 튜브를 만드는데 이걸 한국이 한번 도전해서
이뤄내면 전국이 이제 수도권이다 지방이다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론 머스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만나셔서 네. 좀 멋진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 지방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강원도에 있어서는 이렇게 광역철도망을 확대하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결국은 여태까지는 경부선, 뭐 전라선 이건데 결국은 춘천까지 연결된 게 결국은 이제 속초까지 가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서까지 연결된다는 게 중요한데 이제 수서하고 원주하고 연결되고 광주, 용문, 이제 홍천 이렇게 연결되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도권의 일본해가 대부분 그랬거든요. 결국은 이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연금 사회가 오게 되면서 수도권 생활비가 비싸지니까 결국 인근 도시로 전부 이동했는데 저는 결국 강원도가 가장 강력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게 되려면 철도가 중요하다고 보죠. 그러니까 4도 3촌이 3도 4촌으로 이 말씀 그렇죠. 드렸잖아요. 처음에는 나흘은 서울 살고 3일은 우리 강원도 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흘 강원도 살고 나중에 3일 서울 살고 이러다가 나중에 강원도에서 사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이제 주거 뉴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 개념에 대해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이제는 집이 이번에 언택트가 되면서 집이 아닙니다. 집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150%가 늘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결국은 새로운 집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공부방을 만들어줬는데 아이들은 공부방이 없고 전부 커피숍에 가 있죠. 옛날엔 외우느라고 전부 조그만 공부방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주로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공부하는 환경이 달라진 거죠. 네. 그럼 예를 들면은 자 이제 수도권에 철도가 연결돼서 춘천에 왔습니다. 그럼 춘천에 오면 집도 있고 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네. 그러면 만약에 춘천역 주변에 옛날 그 미군 부대 자리나 이런 자리에 우리가 도청 같은 데를 높이 세우고 거기 밑에는 벤처기업이 있고 그 옆에는 주거단지가 같이 있고 아파트에 있으면서도 일을 할 수 있게 만들면 훨씬 좋겠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속초에 강릉에 집을 샀는데 네. 일을 할 데가 없습니다. 리조트가 멀리 있고 리조트에 가게 되면은 컴퓨터하고 프린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면 훨씬 더 좋겠다는 분들이 그분들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주거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그걸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많은 맞벌이 부부가 힘들어하는 게 하루 종일 돌봄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아파트 단지 내에 돌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연세 드신 분이 이제 요양원을 가니까 자식으로 봐서는 불효하는 것 같고 부모 입장에서는 왠지 서운하고 근데 막상 요양원에 가면은 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건 없고 이번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서 결국은 어려워지는 게 요양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파트 단지 내에 A, B, C동은 아들하고 손주가 살고 D동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 사시는데 여기 의료 시스템이 있는 이런 돌봄이 있는 거. 그래서 일과 주거와 교육과 의료가 같이 있는 이런 게 미래형 주거고 저는 이걸 만들어낼 때 강원도의 미래가 있고 국민들이 싼 생활비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을 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고도를 올려주는 거죠. 네. 지금 만약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하면 만약 그 안에 유아원, 유치원, 어린이 이런 걸 전부 다 막 교육시설 이런 걸 만들게 되면 30층까지 짓게 해주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아파트 값은 오르지 않고 좋은 환경에 살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 등 국민들이 여태까지 모아놓은 돈이 1970조 원쯤 됩니다. 네. 국민연금, 교원 공제, 경찰 공제. 그럼 이 돈을 이제 이런 데다가 하게 되면 우리가 저렴한 임대에서도 민간주택 못지않은 집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돈을 써서 이제 수명 100세 시대의 인간이 왔기 때문에 65세에 정년을 하고 나면 100세까지 살아야 되면 도대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렴한 생활비를 마련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주거 뉴딜 이걸 제가 꼭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앞으로 뉴딜에서 제가 추진한 핵심적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과 교육과 뭐 의료, 문화, 휴식 이런 것들이 그렇죠. 한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한 단지 안에 한 타운 안에서 생기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강원도가 또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강원도는 땅이 많잖아요. 그 땅값이 싸고 네.
그러면은 땅을 확보하면은 예를 들면은 교원 공제하고 경찰 공제다. 경찰로 퇴직하시는 분이 1년에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는 정말 시골에 살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분이 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네. 그런 걸 만약에 우리가 강원도의 춘천하고 어느 지역에 한 땅을 우리가 지자체가 내고 네. 그분들을 유치하면 그럼 거기에서는 일도 하고 교육도 되고 의료도 되고 그렇잖아요. 한림대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제 노인복지학과가 강하니까 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그 재원도 우리가 유치하면서 그분들이 여기 와 사실 때도 편안하게 사실 수 있죠. 그리고 거기서 경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대학교 주변에 그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또 뭐 법률적인 부분이나 법률적인 부분은 일단은 우리가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문제를 풀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도 제한 이걸 이제 풀어주려면 사실 법적인 부분에서 네.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에게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는 기업일 경우에는 사실 땅을 줄 때도 그냥 땅 장사하지 말고 설계도를 보고 땅을 공급하는 네. 이런 걸 하려면 법률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세금 인센티브를 왕창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노후가 좀 편안하게 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젊은이도 마찬가지겠고. 네, 또 의원님 최근에 또 이른바 디지털 지편점법도 발의를 하셨는데요. 이건 또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이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 있는 도서관의 자료들을 우리 학교 교실, 저 시골 학교 교실까지 네. 아파트 단지까지 선생님 집까지 다 보급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네. 평창에 살았는데요. 네. 동아전과를 살 수 있는 아이하고 없는 아이하고 학력 차이가 있습니다. 원주에 나오니까 과외를 할 수 있는 아이하고 안 할 수 없는 아이와 학력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동대문에서 야학 교사 생활을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검정고시를 보는 그 노동자들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강남에 있거나 부모가 재력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은 과외를 가르치면 좋은 학교를 가고 또 명문대학을 다니니까 이 격차를 줄여야 그래서 개천에서 용나는 게 아니고 이 지식을 무한정 세계 최고의 지식을 저 시골까지 강원도 곳곳에 네. 깔아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서 용이 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좀 멋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교육이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오고 그 기술력은 결국 교육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제가 가장 강력하게 밀려고 하는 거고 보람 있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현재는 다양한 채널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하나의 플랫폼. 지금 우리가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도 가야만 자료를 볼 수 네. 있거든요. 국회도서관도. 그다음에 정부가 갖고 있는 문서도 강원발전연구원, 서울시정연구원 다 따로따로 문서 모든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야 되고 네. 그중에 공개하는 것도 있고 공개하지 않는 것도 네. 있거든요. 1년에 대한민국이 500조를 쓰는 나라거든요. 어마어마한 지식 문서가 생기잖아요. 이 모든 거를 디지털로 만들어 가지고 곳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곳으로만 들어가면 다 검색할 수 있고 자기가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번에 언택트에 수업을 해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의 애로가 KBS 거 조금 따서 쓰고 EBS 거 따서 쓰니까 전부 저작권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저작권 문제도 국가가 해결해서 공부하는 데 쓰는 만큼은 무한정의 좋은 지식을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또 최근에 이제 또 의원님이 집필하신 책 이야기도 좀 네. 해보고 싶은데요. 이 노무현이 옳았다라는 책이 좀 화제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뭐 친분 일화가 담긴 그런 회고록이 아니라 이제 권력에 대한 단상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뭐 이런 뒷받침할 정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써주셨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저 꿈꿨던 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사이에 틈바구니 있는 우리가 치이는 나라, 불행한 나라가 아니고 좀 당당한 나라가 되자. 네. 좀 나라의 운명을 좀 바꿔보자. 그러려면 결국 우리의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실력의 핵심은 결국은 경제력이다. 두 번째는 이렇게 왜 나라가 분열돼서는 대한민국에 저는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오늘날 위대한 로마가 과거 된 것도 결국 통합을 했던 거고 심지어는 이민족 출신이라도
똑똑한 사람일 경우 로마 황제가 됐을 때 최고의 나라가 됐습니다. 이 갈라진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 링컨 대통령처럼 자기를 비난하고 우습게 하는 라이벌인 사람들도 전쟁에 위해서 전부 장관으로 기용하는 그런 담대한 나라. 그래서 여야가 고루 한 나라의 장관이 될 수 있는 그런 통합의 나라를 만드는 거. 세 번째로는 결국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네. 많은 정치인들의 전 세계 정치인 목표는 전부 GDP예요. 그러니까 GDP가 성장하는데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데 부는 몇 사람한테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부가 집중되는 게 아니고 빈부격차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루 잘 사는 걸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일과 소득과 교육과 의료와 문화에서 격차 없이 사는 거. 우리 시골 가면 영어관도 제대로 없잖아요. 아이들이 공부는 더 문제고. 옛날 우리 춘천고등학교, 강릉고등학교, 원주고등학교가 명문대학 갔을 때를 비교하면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격차를 줄이고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사는 이 세 가지. 확실한 미래로 가는 거, 통합으로 가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행복하게 사는 거. 이거에 대한 정책 자료집이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문제를 냈다면 제가 문제를 푸는 사람이고 이 시대가 함께 풀었으면 좋겠고 다음 대통령 선거도 그냥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가지고 국민이 선택하고 국민이 이제는 킹메이커가 됐는데 이제는 국민이 전략가가 돼서 나라를 좀 멋있게 만들자 이런 뜻이죠. 네, 이 책에 대해서 좀 뭐 주변 반응은 좀 어떤가요? 지금 이제 2만 권 좀 넘어갔으니까요. 네. 저는 10만 권 넘게 팔렸으면 좋겠어요. 네네. 또 지금 중앙정치권에 아무래도 좀 자주 거론되는 인물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좀 강원도민분들의 뭐 기대나 관심이 큰 것 같은데요. 좀 앞으로의 정치 행보도 궁금합니다. 네, 그 강원도민한테 각별히 감사드리는데 제가 네. 10년 전에 저를 이제 전국의 최연소 도지사로 뽑아주셨는데 제가 임기를 못 채워서 죄송하고 강원도민들한테도 안타까운 시간이고 뭐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저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강원도민들이 저한테 거는 기대는 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 함자가 강자 원자거든요. 제가 네. 강원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강원도의 이 변방의 역사에 강원도의 운명을 바꿔달라는 거.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더 멋진 나라로 만들어 달라는 거. 그런데 노력해 달라는 그 마음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혼신의 힘을 노력을 다해서 할 거고 또 제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충분하게 그 진지하게 생각하고 천금같이 진중하게 처신하겠습니다. 네, 좀 더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보신다는 말씀 같은데 좀 강원도민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뭐 있으실까요? 예.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코로나 극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를 극복하려면 하나는 신속한 검진, 두 번째는 치료제, 세 번째 백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2월부터 신속 검사, 치료제, 백신 이것이 투약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선결제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소상공인한테 이건 어차피 끝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코로나 싸움에서 이겨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이길 겁니다. 그러면 먼저 선결제를 해가지고 중소상공인을 먼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월부터는 본격적인 우리가 그 대대적인 방역과 치료제 투약을 통해 가지고 극복을 하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결국은 우리가 마스크 없는 세상에서 가는데 그거를 이거를 전 세계에 수출을 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이제 춘천, 원주, 강릉 그다음에 충청북도가 앞으로 생명과학 시대를 여는 중추적인 미래의 거점으로 확실히 나게 될 거를 저는 약속드리고 최선을 다할 거고 이제 IT로 먹고 살았다면 IT와 생명과학이라는 또 하나의 축으로 먹고 살 텐데 우리가 그 산업 기반을 이번 기회에 코로나를 극복과 동시에 또 하나 확실하게 미래를 향해 나가는 먹거리를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별히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은 이광재 국회의원과 함께 강원도 현안은 물론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 통해서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이광재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